이번 사연은 시집살이 시키던 새시어머니의 놀라운 과거를 듣고 찾아가서 과거를 들먹이며 독하게 퍼부어주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시댁의 복잡한 집안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속 시원합니다.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고 하네요. 집안 사정을 하나하나 다 쓰다 보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요약해서 써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반반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혼자이고 시아버지는 애인만 사귀고 재혼은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몇 번 동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분과는 5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며 나름 화목한 가정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신우와도 좀 일이 있었지만 신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습니다.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해주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기 적당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죠.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나중에 저희가 시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강남권이라 제 나이치고는 꽤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현금 1억을 모아두고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카페 사장인데 저희 집에서 카페 하나를 더 차려주셨어요. 그 카페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카페 둘 다 남편이 관리해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는 분이라서 호텔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홀비는 저희 부모님이 다 내셨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집은 서울에서 나쁘지 않은 동네이고 요 몇 년 사이에 강남만큼은 아니어도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집 가전이나 살림 등은 남편이 다 부담했습니다. 혼수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카페를 차려주셨으니 자기가 혼수를 다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카페 2개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 카페 2곳 모두 알바생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데 어쩔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일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시댁이 2군데였어요.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는 저와 남편 둘 다 편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놀고 먹고 자고 수다 떨다가 오는 것이 전부였죠. 시어머니가 다 챙겨주시고 저나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힘드시니 음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놓고 저희를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나게 놀다 왔어요. 남동생도 결혼을 해서 올케가 있는데 올케가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고 착해요. 그래서 저는 올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과 제가 엄마 도와서 상을 차립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에 남동생은 30이 될 때까지는 돈 내지 말라고 했어요. 식대 계산을 할 때는 저희 아빠와 남편이 실갱이를 좀 하는 편입니다. 남편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저희 아빠와 골프도 쳐줘야 하고 당구도 쳐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님한테 이길 거라고 하면서 재밌다는 듯 얘기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군소리 없이 저희 아빠와 놀아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가면 친정이나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와 비교가 돼서 그런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편의상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여자분을 새시모라 하겠습니다. 새시모는 저와 10살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참 많이도 얘기했습니다. 과일 깎는 것부터 상 차릴 때 수저 놓는 것까지 말이죠. 초반에는 같이 밥을 차렸는데 언젠가부터는 며느리를 봤으니 자기는 부엌에서 손 떼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와 5년 넘게 살았는데 부엌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새시모는 남편에게도 잔소리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잡혀 살면 안 된다는 둥, 처가에 가서 당당하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보면 진상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댁에서 조부모님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 가지고도 새시모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굳이 가서 제사 음식을 하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사 비용을 드리자고 했고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비용이라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억지로 비용을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세시모는 제가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 제사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제가 너무 예의를 모른다나요? 친정은 제사도 안 지내는 집이냐고 묻길래 저희 부모님이 지내다가 제사 전부 없앤 지 몇 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시모 한 말이 세상에나 제사를 없애? 이거였어요. 저는 그때 세시모의 과거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죠. 시아버지는 노랫바를 운영하다가 접은 지 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세시모는 거기서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네요. 보통 노래방과는 다르게 가게 직원으로 도우미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었고 세시모는 그 도우미들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시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식당을 개업한다고 해서 개업식 날 남편과 함께 갔다가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분은 세시모에게 일을 갈더라고요. 세시모는 사장인 시아버지와 애인 사이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꼴사나운 갑질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엄청 화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남편은 알고 있었대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만 열심히 하더군요. 술집 접대부였던 여자가 저를 교육시키려고 했던 것도 너무 열받고 고분고분하게 있었던 제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정말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저를 보면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했던 것도 그렇고 결혼할 때 자기를 소홀하게 대접한다고 지랄 떨던 것도 생각나니 화를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시아버지한테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세시모가 저에게 그딴 식으로 갑질할 때 시아버지도 방관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시아버지 댁에 가면 저는 세시모에게 싸가지 없게 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틱틱거리며 쏘아붙이듯이 대꾸를 했으니까요. 세시모는 기분이 나쁜지 얼마 전에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할 도리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이게 무슨 불손한 태도냐며 따져보자 하더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말해보랍니다. 후회하실 텐데 말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래도 말해보라더군요. 여태까지 나를 하녀 취급하면서 부려먹고 그랬냐고. 남편은 일 못하게 하고 나한테만 일 시킨 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불만이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불만이면 며느리의 본분을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너털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하고 있고 세시모는 이제 안 되겠다고 본인이 여태껏 참고 살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다는 거예요. 땡땡땡 씨가 얼마 전에 식당 개업했다고 해서 개업식에 갔다가 그쪽이 뭐 하던 사람인지 다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세시모도 시아버지가 화를 내니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럼 그분이 거짓말을 했겠냐고 했죠. 저는 시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대놓고 술집 여자라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시냐고요? 술집에서 남자한테 몸뚱이나 팔던 여자가 고상한 척하면서 며느리 도리를 교육시켰는데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우리 부모님 아시면 난리 날 것이라고 저도 언성 높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나한테 시어머니 대접하라고 할 때 아버님이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났겠냐고. 저 여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듣고도 아버님과 사는 사람이라 고분고분했는데 술집 여자였다는 거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며 시아버지에게 같이 화를 냈어요. 저 여자가 이 집에 있는 한 여기 다시는 안 온다고 말하고 남편과 함께 나오면서 더 쏘아붙였습니다. 룸에서 남자들이랑 몸이나 비벼대던 여자가 남자한테 붙어서 살려면 조용히나 살지 고상한 척하는 건 어디서 배워서 그딴 식으로 행동했냐고요. 그 후로 시아버지 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할까 했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왔으니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괜히 저에게 미안한 듯한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말씀드렸나 하고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번 일은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안 간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세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건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가끔은 세시모가 고상한 척하면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이 생각나면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 댁에 갈 날이 있겠죠.
그때 가면 또 같은 얘기 하려고요. 만날 때마다 세시모에게 술집 여자 출신이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척 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양심이 있는 여자냐고요. 말하자면 남자친구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고 대접받으려고 했다는 건데, 업소녀 출신이 아니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를 약점 삼아 인신공격을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